자, 그래서 아까 2부에서 이야기했듯이 동아일보가 김건희 여사 사법 처리를 엄정히 요구하고 그것이 윤 정권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용산 비선라인 그림자부터 걷어내는 게 인적 쇄신의 시작이다, 요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조중동 중에서 중앙은 벌써 권력이 되는데 붙고 그럼 오래됐고요. 조선은 윤 정권을 코치하려다가 잘 안 들으니까 이제 윤은 그저 불능이다라고 손을 놨고, 동아는 지금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그 문제를 지금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동아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이 배경,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본다면 동아의 이런 요구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배경이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봐요. 그것도 이해 못하면요, 좀 모지라는 거죠. 지금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은 아까 말한 부분에 좀 더 하자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처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다른 선택이 없다. 감사려 해도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코스로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소환 조사조차 안 받은 현 봐주기 상태에서 특검법이 상정되면 여당 새 지도부도 사실상 동조해주거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설령 이번에 특검을 피한다 해도 다음 대선에서 여당 후보들이 마저 경쟁적으로 이걸 들고 놓을 거고, 여사 문제를요. 돌이켜보면 어느 정권이든 비선 실세로 지목된 인물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뒤 그냥 덮고 가진 적이 없었다. 정경환이, 박철원이, 김현철이, 홍삼 트리오, 문재인 부부만 예외인데, 이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을 건드리는 걸 한사코 마다하기 때문일 뿐이다. 그래서 윤이 문재인을 건드리기를 한사코 마다한다는 데 대해서도 동아일보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만에 하나 김 여사가 구속된다고 가정하자 여야가 모두 어서서 떨고 국민 사이에 동정론이 일 것이다. 판사들도 이재명 조국 사건에 대해 야당 눈치를 보기 어렵게 된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재명 조국의 현재 거의 유력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최종 사법 처리가 이번 총선의 대선 이후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요. 여론조사에 보면 조국과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자, 그건 사법부, 즉 판사들하고 검찰한테 물으면 그들조차도 자신이 없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서 김건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재명 조국의 사법 처리가 쉽지 않다라는 문제, 즉 보수 일각에서는 그것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법 처리가 쉽지 않다라는 이유가 이 김건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이 오늘 집요하게 이화영이 술자리 문제를 걸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깜빵에 갇혔을 때 검사들이 검사 휴게실, 검사방에서 끊임없이 회유를 하고 심지어 연어 사가지고 술자리까지 했고 김성태하고 그렇게 둘이 회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상 녹화실에서 술자리 갖고 회유 압박했다. 검사 휴게소에서도 회유했다. 술자리 날짜가 7월 3일이다. 재판까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이화영의 진술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술자리를 가졌고,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술자리 밝혔는데 언론이 지목하지 않았다. 자, 이화영이가 한때는 검찰에 협조해놓고 이제 이재명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중간에 말을 바꾸었다가 이제는 검찰이 술자리를 통해서 자기를 해유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수원지검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수원지검이 결국 이재명에 대한 처벌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지요. 자, 그래서 이걸 들고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정치적 공작이었다라는,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판사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술자리가요. 그래서
지금 공정하게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재명과 조국도 깜빵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인식.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무슨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처벌받느냐고 말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재명이 조국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 동아일보의 충정에서 나온 이야기겠죠. 그래서 판사들도 이렇게 돼야 조국, 이재명 등 야당 눈치를 보기 어렵게 된다. 수백 건 쏟아지는 선거사범 수사, 경기 동부연합 등 종북 세력 수사도 힘을 받게 되고 부인마저 구속시킨 대통령에게서 나올 춘풍 추상의 기세는 국정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어줄 것이다. 지도자는 스스로 엄격할 때 국민에게 말이 먹히고 기강이 잡힌다. 오만 불통과 부인 감싸기는 같은 맥락에서 생기는 문제다. 내가 대통령이니 가족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오만, 법에 규정된 특별감찰관도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 생각, 내가 뭉개고 가자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권위의식이 진솔한 사과 대신 아쉽다고 눈치고 가는 KBS 대담으로 이어졌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자초했다. 그동안의 윤의 근위적인 행태는 지적이 되어왔다. 취임 초에 캄보이 행렬을 너무 좋아하고 참모들에게 버럭하는 경우도 잦고 그래서 윤 주변이 오대수라는 언어가 돈다. 오늘도 대충 수습하고 간다는 뜻이다.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50분이라는 별명, 회의하면 50분 내내 혼자 떠든다는 말. 그래서 경청보다 가르치려 드는 대화 스타일도 바꾸어야 된다. 혹여라도 윤이 103석으로 와서 이제 108석 되었으니 더 늘었는데 뭐가 문제냐. 계획만 꾸준히 해가면 국민이 평가해 줄 거라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이렇게 불신당하는 상태에서 계획이나 정책이 힘을 받을 리도 없고 우파 근위주의 일방통행 불통해 5년간 진저리 친 국민은 다음 대선에서 무조건 좌파로 갈 거고 그러면 보수의 미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미래도 없어진다. 동아일보가 작심하고 이야기해요. 사설에서는 이번에 양정철, 박영선 인선이 별도의 비선 라인에서 거론됐다라고 설이 나온다. 총리 비서실장 인선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라인에서 하는 건데 이 세 사람이 다 나가겠다고 했는데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들이 모르는 일이 밖에 공개됐다면 대통령실이 얼마나 개판인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 이번 일이 일부 참모의 언론 떠보기였다면 두 사람에 대한 박영선, 양정철 둘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는데 어떻게 대통령 부부와 친분만으로 발탁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인사 논란 외에도 윤의 불통이 잘못된 보좌진 비선 라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그래서 이종섭 건도 그래서 뭔가가 지금 고장이 단단히 비선 라인에서 났다. 김영삼 때도 김현철 라인부터 박근혜 때 최순실 라인까지 비선 라인이 대통령의 실패에 영향을 끼친 일이 많았다. 이런 비선 라인 혼란까지 이제 드러나도록 왜 하는가 하는 거 지적이에요. 윤이 충성심을 기준으로 부하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과도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 비선 라인이 생기게 되고 그걸 윤이 걷어내지 못하면 끝이 좋지 않을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정권의 딜레마가 동아일보가 이렇게 참 용기를 내서 충고를 하지만 저는 동아일보의 충고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장모가 가석방 심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출소를 한다는 거예요. 형기 70%를 넘겼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들을 다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이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문제가 처음에 TV조선,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부각이 되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선일보, 주필의 문제 등을 가지고 이제 판을 키웠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탄핵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점점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조국과 이재명의 사법 처리도 물 건너가는 쪽으로 정권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